갑상샘 질환에 대한 침치료 처방을 보시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에 가운데 기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후골 2-3c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후골이라는 것은 갑상선 연골이라고도 말을 하고 아담세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목 밑에 갑상선 연골, 아담세풀 밑에 나비 모양으로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갑상선입니다. 이 갑상선은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갑상선보다는 갑상샘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갑은 방패를 뜻하는데 방패 모양의 샘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몸에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물질을 분비하거나 배설하는 기관들을 총칭하는데요. 눈물샘이라든가 땀샘, 젖샘, 침샘 같은 샘들이 있죠.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인체의 대사를 촉진해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활활 태워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우리가 3초를 얘기할 때 이 초자가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3초가 에너지 수곡 정미를 태워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니까 갑상선과 3초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 기능을 보면은 모든 세포에 작용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심박동을 조절하고 세포의 성장을 돕는 기능을 하고요. 신경계 발달과 성숙에도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부족하게 분비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수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심박동수가 느려지고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추위를 잘 타고 또 쉽게 피로하게 되고 피부가 건조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과 손발, 온 몸이 붓고요. 식욕은 없는데 체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여자의 경우 월경량이 증가를 하는 증상입니다.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서 몸의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모되니까 많은 기능이 항진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증상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은 온몸의 대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이상이 생기고 신경과민이라든가 식욕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체중이 감소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이 부분적으로 커지는 증상인데 그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침치료 처방 혈들을 보시면요. 갑상선이 위치한 부위인 인후부는 폐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폐전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폐경맥에서의 경혈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수혈인 척택을 보호하고 기혈인 경거를 보호하고 화혈인 어제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상선이 위치하는 목 부분에 위경맥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경맥에 인형혈이라든가 수돌, 기사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대장경이 목 옆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돌혈이라든가 전정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중앙의 인맥이 천도를 지나서 염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혈들을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혈들은 합곡이라든가 곡지, 족삼리, 삼음교, 특별히 아시혈, 결절이 있다든가 부어있는 부분들에 단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동남아 섬나라에 침복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오전에 침성김을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둘러앉았는데
거기 교회 한 권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6개월 전에 목 속에 혹이 있어서 침을 맞았는데 깨끗이 나았다고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마침 그분이 그날 식당 섬김 담당이었는지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닭고기 중에서도 맛있는 다리 부분을 한 사발 떠와서 저에게만 주어서 실컷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침 처방 혈자리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격입니다. 폐금에 모인 비토의 토열인 태백을 보하고 자기경맥 폐경맥에서 토열인 태연을 보하는 것이 폐전격의 보침입니다. 그 다음에 폐전격의 사입니다. 폐금의 관경맥은 심화이기 때문에 심경맥의 화열인 소부를 사하고 자기경맥, 폐경맥의 화열인 어제를 사하면 폐전격 사가 되겠습니다. 또 폐경맥의 오수열상에서 경혈들을 치열할 수가 있는데요. 오수열의 화열은 사하고 수혈은 보하고 금혈은 기혈이기 때문에 보하는 침으로 해서 화사, 기보, 수보, 혈을 가는 침법이 또 있습니다. 이 인형은 후결점 아담스 애플에서부터 좌우로 1.5치 거리에 있습니다. 이 인형은 맥이 뛰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침을 유침은 하지를 않고 단자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수돌, 기사, 유침을 해도 좋고 단자를 해도 좋습니다. 인형 수돌 기사는 고혈압이라든가 인후정통이라든가 갑상선 종대, 갑상선 기능항진 이런 데 쓰는 경혈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에 부돌과 천정이 있는데요. 이 대장경은 후결첨으로부터 세치 바깥입니다. 이 부돌과 천정도 인후정통이라든가 편도선 이런 데도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또 인맥에는 천돌과 염천이 갑상선종, 편도선염 이런 데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혈들이 있는데요. 합곡혈이 있습니다. 얼굴 쪽에 있는 모든 증상에는 합곡이 좋다고 그랬죠. 합곡을 놓으실 때는 태충을 함께 놓으셔도 좋습니다. 곡지도 바로 목으로 가게 되니까 치열하면 좋습니다. 족삼리는 위기를 하기시키는 침을 해서 보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심에 열을 하기시키는 이런 데 쓰는 자리입니다. 삼음교도 만병통치혈이지요. 아시혈인데요. 갑상선이나 갑상선종 주변에 단자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질환에 대한 경혈들을 보셨는데요. 갑상선이 위치하는 인후 부위는 폐경맥이 주관을 하니까 대전격을 쓴다. 또 폐경맥 중에서 수혈과 금혈과 화혈을 사용해주면 좋다. 또 위경맥이 목으로 내려오니까 갑상선 주위의 경혈들인 인형수돌 기사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 또 대장경도 목으로 가게 되니까 갑상선 주위의 부돌과 천정혈을 치열하시면 좋다. 그리고 인맥의 천도혈과 염천혈 등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함께 합곡이라든가 대충, 곡지, 족삼리, 삼음교 이런 혈들을 선별적으로 함께 사용해 주시고요. 또 갑상선 주위의 아시혈에 단자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